자, 이번 시간에는 집단 역동성에 대해서 개념 좀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단 역동의 개념에서 5번까지 쭉 나와 있죠. 집단 역동이란 해서 2, 3, 5번을 가지고 여러분 줄쳐놓으시면 되는데, 집단 역동이란 집단 내에서 활동하는 힘으로 3번 집단 구성원들 간의 전체적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5번 집단 역동이란 집단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정치적 이념이다. 거기 정치적 이념이다는 좀 가로도 좀 쳐놓으시고 해서 2번, 3번, 5번 정도를 가지고 집단 역동의 개념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성원들 간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으로서 집단 내에서 활동 또는 활용되는 힘을 집단 역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적 역동성, 외적 역동성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읽어내 보겠습니다. 개개인과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나 힘 또는 추진력은 내적 역동성이라고, 외적 역동성이라고는 보다 거시적으로 지역사회의 가치관이나 지역사회의 기대감 등등에 의해서 행사되는 힘은 뇌적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구심점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내적 역동성이라 하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행사되는 힘은 외적 역동성이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 역동의 영역, 거기 4개 중요 표시하시고 문장 볼 것 없이 집단 역동의 영역에는 의사소통, 집단 결속력, 사회통제의 역동성, 집단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집단 역동의 크기에 따라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도 달라지고, 집단 결속력의 강도도 달라지고, 사회통제의 역동성도 달라지고, 그런가 하면 집단 문화의 범위나 힘도 달라진다 해서 4개 단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는 한마디로 집단에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등등을 쭉 교재마다 모든 교과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집단에 관련된 영향력으로 행사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은 다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응집력, 얼마나 결속력이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집단 응집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을 시험용으로 238쪽에 1번 보세요. 집단 응집력의 사전적 정의는 성원들이 그 집단의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 머물도록 작용하는 자발적인 힘을 집단 응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얼마나 그 집단에 대한 매력, 집단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얼마나 그 집단에 오랫동안 소속되고 싶어하며 하는 것 등등에 관련된 집단에 관련된 결속력의 여부를 집단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2번에다가 오른쪽 페이지 2번에다가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집단 응집력은 결속력이다. 집단 응집력은 집단에 대한 일체성이다. 집단 응집력은 매력이다. 집단 응집력은 결국에 집단 성원들 간의 끈끈한, 그렇죠? 팀워크이다. 집단 응집력은 단편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그래서 1번, 2번 사이 쭉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줄을 쳐놓으시고 거기다만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 역시 이것도 제목으로 보면은 안 봐도 틀리진 않겠지만, 집단 구성원에 대한 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단 응집력은 높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집단에 대한 매력이 크면 클수록 집단의 크기가, 거기 보면 집단의 크기,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 집단의 크기가 크면 집단 응집력은 감소되지요. 숫자가 적당해야지 너무 많아버리면 남남이나 다름없잖아요. 학교가 한 400명 정도만 되더라도 한 300명은 아는데 700명 정도 되어버리면 절반 이상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반이었는데도 한 70 옛날 같으면 애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집단 응집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의 크기와 집단 응집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스택과의 관계. 당연히 집단을 운영하는 집단 관리자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응집력은 커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래알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에 리더십의 유형, 같이 붙여놨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이나 참여 기회, 집단 응집력에 큰 영향을 미치죠.
또 투과성, 정보 유동성 또는 정보 유동, 뭐냐면 정보가 얼마나 물이 흐르듯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집단 목표의 본질, 집단의 분위기, 단어만 봐도 되겠죠? 집단의 분위기. 다음에 집단에서 역할 분담, 역할 분할하고 적어놨습니다. 역할 분담. 또 집단 소속감, 다 모두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응집력의 집단에 따른 특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단 응집력이 높고 집단 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특성이 되어 있는데 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안 읽어도 여러분 샥 1초 사이 보시더라도 읽기에는 선생님들을 능멸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에 집단의 규범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출제가 된 것은, 집단의 규범과 역할에서 출제가 된 것은 242페이지 집단의 치료 효과에서만 10년 나왔습니다. 치료 효과에서만. 교재에서는 계속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단의 치료 효과에서 1번에 2번 알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 이걸 가지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심사로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집단의 가입 또는 가담 구성원이 된다는 것만도 치료 효과는 있습니다만, 자, 그것을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알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동병상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말이 되겠지요. 더 비슷한 문제의 집단 성원을 위하여,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죠. 자, 이거는 방어기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방어기제에서 남 탓하기, 남 탓으로 돌리기를 뭐라고 합니까? 투사라고 합니다. 근데 투사에는 나 같은 아픔을 다른 사람도 아파온다는 걸 보고, 난 좀 덜 아프네, 이렇게 느끼는 것도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에서 동병상련하는 사람끼리 눈만 마주쳐도 이렇게 아픔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자, 그것을 투사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보편성 일반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병상련하는 사람끼리 서로 두 손을 꼭 잡음으로써, 서로 도움으로써, 서로 문제를 위로하고 도움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하는 것을 이타주의 또는 일부 책에서는 사회적 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정의 정화, 같이 끌어안고 하면 울어만 봐도 다르지요. 울어만 봐도. 다 희망고취, 집단 응집력, 즉 집단 소속감이나 친밀감, 바로 그것이 바로 감정의 정화도 가져올 수 있고 희망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집단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발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회 기술 발달, 또 사회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왕따를 자처하거나 윗떨어져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끈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학습, 또 모방학습, 실존적 요인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실존적 요인. 알롬이 제시할 적에 집단은 치료적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존적 요인, 집단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중심이 나는 절대 아니다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겠다는, 저쪽 4번과 연결해서 나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고취라든지 실존적 요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존적 요인. 그다음에 생활정보 공유.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 집단의 재현,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반복 발달.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9번과 11번 정도 하시면은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알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집단의 치료적 요인, 너무 목차가 많아서 목차를 바꿔놨습니다. 사실은 알롬 거와 전부 똑같이 연결되겠지만, 여기도 선생님들 그냥 제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보편화는 알롬에서 봤죠. 동병상련하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다. 감정정화 똑같이 알롬에서도 3번에 나와 있죠. 그야말로 카타르시스나 벤틸리에이션을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가슴에 뭉쳐져 있던 이 소가리를 한번 뿜어낼 수 있어서 그야말로 치료 효과가 있다. 또 자기 표출, 감정 정화와 같이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지요. 자기 표출을 통해서 치료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또 집단의 짝, 동병상련하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이 알놈은 집단 응집력이라고 설명했죠. 집단 응집력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또 희망감 고취, 신뢰감, 참여 촉진, 대인관계 학습. 또 그런가 하면은 유용한 갈등. 이건 좀 주문 용어가 되겠지만 유용한 갈등. 집단 성원들은 갈등의 원천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터놓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을 수용하고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해 정직하게 상호작용할 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단이 진행될 수 있다. 이 유용한 갈등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사회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하는 중간 용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부정적 아니면 뭐 다툼을 위한 갈등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발전을 위한 발전적 비판 속의 갈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종과 회복이라든지 유용한 갈등이라는 용어도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집단의 치료 요인으로서는 아래처럼 뭐 지도, 수용, 모험시도는 다양한 경험이고 목표 달성, 점검, 직면, 공격 이런 것 등이 있다. 근데 주로 출제되는 것은 알놈이란 이름을 넣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알놈을 먼저 앞에 하고 뒤에를 그냥 이렇게 한 20몇 개 되는 것을 그냥 목차를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께서 보시는 것은 246페이지에 집단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집단 발달 단계. 이 집단 발달 단계를 종래에서는 학자들의 집단 발달 단계를 통해서 253페이지 노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드물게 이렇게 큰 거시적으로 시작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박스로 아예 한 번에 적어놨지요. 집단 발달 단계를 일반적으로 시작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통합 단계로 설명을 했다. 그다음에 종결 단계로 설명을 했다. 자, 시작 단계에서는 집단의 형성 및 탐색 단계, 집단의 형성 및 탐색 단계. 지금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지금 그 굵은 글씨만 보시면 굵은 글씨 1번에. 그래서 시작 단계, 준비 단계는 집단의 형성 및 탐색 단계.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해서 시작 단계 다음에 초기 단계를 넣었어요. 초기 단계, 저항 다루기 단계. 이 단계에는 거기 1번에 1번, 집단 초기에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저항과 불안과 갈등이 도드라진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앞에서는 유용한 갈등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경험하면서 집단은 점차 응집력과 생산성을 지니게 된다.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의 특징 굵은 글씨로 불안, 갈등, 지도자에 대한 도전, 저항 이런 단어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중간 단계라고 하겠는데 중간 단계는 이제는 집단 성원들이 친해진 단계. 그리고 이제는 친해져서 당면 문제 해결이나 집단의 과업을 완수해 가는 단계. 그래서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중간 단계에서 집단은 주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색을 시작하고 행동 변화를 위해 행동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된다. 3번에 보시면 중간 단계에 오면 하위 집단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4번에 중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이 치료 목적을 달성하도록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겁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응집 단계의 특징을 보시면 거기 보면 중간 단계 응집과 생산성에서 어쨌든 응집 단계의 특징을 보시면 제목으로 신뢰감, 감정 정화, 집단 애착, 자기 표출. 다음에 생산적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친근감을 느끼면서 수용하는 응집 단계를 넘어서 행동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피드백이나 직면이 강해질 생산 단계에 이르게 된다. 생산은 목표
치에 도달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 단계로 간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선생님들 그 교재 보시면서 학자들의 집단 발달 단계 2번 노턴 걸 보겠습니다. 노턴 또는 R이 없으면 노든 이러는데 뭐 노턴 노든의 집단 발달 단계. 북촌 사람이죠. 북촌 사람 노스 아마 북촌에 살잖아. 이스턴이라는 사람은 동촌 사람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준비 단계.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단계. 탐색 및 시험 단계.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 다섯 번째, 종결 단계. 노턴은 이렇게 집단 발달 단계를 5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공시 또는 접수, 알리고 그리고 접수도 받고는 단계니까 그냥 준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비 단계. 그에 비해서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첫 만남. 첫 만남을 시험 용어로 본다면 첫 만남. 시험 용어에서는 이 오리엔테이션 단계를 집단 응집력. 아직 집단 응집력이 안 되고 집단 응집력의 기초가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집단 응집력은 안 생겼고 처음 만남을 통해서 눈인사 정도. 아이고 저하고 같은 과 되셨어요? 라고 눈인사인은 하는 정도. 아이고 처음 여기 출근 오시나 와요? 눈인사하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로 높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단계.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는 선생님들 처음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같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옷 잘 입었네, 저거 키가 크네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보다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의식 고취에 집중하는 단계.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한다면 무게 잡는데 에너지 다 쓰는 단계. 다 무게 잡고 다 아무 말도 않고 이렇게 보내는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무게 잡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단계. 그리고 이 단계는 아직은 조직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면 좀 첫 만남의 단계니까 목소리 큰 놈이 대장하는 단계. 투쟁적 리더 중심의 단계. 맞아, 목소리 큰 놈이 대장하는 단계를 오리엔테이션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탐색 및 시험 단계가 가면은 이제는 집단 응집력이 형성되는 단계. 그러면서 서서히 상호작용이 발달하면서 하위 집단이 형성되는 단계. 집단 내에서도 집이 어디세요? 녹본동? 나 그 옆에 불광동인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처음 보는데 가까워져. 이거 보니까 상당히 손 모양을 보니까 술을 좋지요. 갑자기 술 얘기 나와가지고 금방 그냥 가까워져. 이따 아시지요? 이렇게 띡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데 이 하위 집단이 형성된 건 친해진다고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 여러 하위 집단이 생기면 집단 와해의 위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통제 기제가 발달하는 단계. 통제 기제.
일정 주범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집단 목적이 명료화되면서 이제는 누가 중심이 돼? 목표 지향적 리더 중심의 단계. 목표 지향적, 목소리 큰 놈이 아니라 목표의식이 뚜렷한 리더 중심의 단계를 탐색 및 시험의 단계라고 합니다. 탐색 및 시험의 단계. 그에 비해서 문제 해결 단계는 모든 것이 최고조예요. 집단 응집력, 또 그러면 목표 의식, 또 뭐 상호작용, 또는 문제 해결력, 생산성이죠. 문제 해결력, 이런 것 등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 문제 해결 단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물이 흐르듯이 흐른다 해서 이것을 운영 절차의 습관화라고 합니다. 말을 좀 보세요. 운영. 마치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고 관리가 되어가는. 그러면서 대단히 역동적이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 평형. 우리가 인행사에서는 이 역동적 평형을 항상성이란 말로 썼죠. 항상성. 개방체계에서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또 일정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이게 안정을 유지하는 이런 그 모습을 문제 해결 단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볼까요? 자, 거기에 보시면 앞에 다시 24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그 위에 박스에도 넣어놨습니다만 첫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은 시작 단계, 준비 단계. 여기는 이 준비 단계 똑같이 여기를 시작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작 단계, 준비 단계. 시작 단계, 준비 단계에서 집단의 형성 및 탐색 단계에서 시작 단계로 하고,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초기 단계, 저항 다루기 나와 있죠. 저항 다루기. 그러면서 선생님께 제가 1번에 1번, 집단 초기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저항이나 불안이나 갈등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줄을 긋지 않습니까? 247페이지에 두드러진다. 그러면서 248페이지 초기 단계의 특징은 불안, 갈등, 그러면서 뭐 지도자의 도전, 저항 등이 나타난다.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여기는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 그죠? 초기 단계.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 응집력이라는 것은 이제는 남남처럼 모래알처럼 각자 왔던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하위 집단,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는 응집력의 단계는 바로 탐색 및 시험 단계가 되겠고, 생산성의 단계는 문제 해결력이 최고조로 달아있는 문제 해결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 중간 단계, 이 두 단계를 중간 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집단이 활동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탐색 및 시험 단계,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가 실질적으로 집단이 활동하는 단계니까 그 단계,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라고 해서 중간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종결 단계. 여기 그냥 종결 단계.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종결 단계. 그래서 문장으로 길게 쓰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리해서 노턴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이란 말을 써서 마치 3번의 탐색과 혼동되는 글을 가져왔지만 어떤 집단이 만들어져 가는 단계, 모집, 사정, 구성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준비 단계, 노턴에 들어가지고 일반 모형을 같이 붙였습니다. 자, 선생님들 썼으니까 253페이지에 박스로 한번 보세요. 박스.
박스 보면 자, 일반 단계로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목적을 설정하고 성원들을 모집하고 집단을 구성하고 뭐 하면서 제일 끝에 모임 장소에 도착하는 단계까지를 준비 단계 이렇게 해놨죠. 준비 단계, 시작 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저항 다루기 단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사회복지사도 소개하고 집단 성원들 각자 인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단계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지만 자기 무게 잡는 데 에너지를 다 쓰면서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단계, 긴장, 갈등, 도전, 또 저항 이런 걸로는 저항 다루기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했고 노트는 오리엔테이션 단계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집단의 실제 활동 단계. 집단이 실제로 활동하는 단계는 탐색 및 시험, 집단 구성원들이 가까워지는 응집력의 단계와 실제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문제 해결 단계, 생산성의 단계로 해서 그 단계를 중간 단계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종결 단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약 5페이지, 6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너무 번잡스러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이 단계를 255페이지 가랜드는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가랜드는 준비 단계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처음 만나서 응집력의 기초를 만들고 긴장과 불안이 높으면서 타인의 관심은 있지만 자기를 보호하는데 혼신을 다 쓰는 단계. 그래서 아직은 이 단계를 가랜드는 친밀 전 단계라고 그랬어요.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아직은 가까워지기 전 단계. 응집력은 아직 안 만들어진 단계. 다음에 탐색 및 시험 단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탐색 및 시험 단계는 집단 내에 집단 응집력이 형성되어 가면서 하위 집단이 여러 개 생긴다. 집단 내 파워 게임이 시작된 거지요. 그것의 과용을 막기 위해서 집단 내 통제 기제를 만든다. 그래서 탐색 및 시험 단계를 권력 및 통제 단계. 권력 및 통제 단계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에 가면은 이제는 집단 응집력도 최고조로 달하고 어떤 목표에 대한 일치성도 최고조에 달하고 문제 해결력도 최고조에 달하고 하는 이런 단계. 이 단계는 이제는 집단 구성원들이 가까워진 친밀 단계이면서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풀어가는 단계, 특수화의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문제 해결 단계를 친밀 단계와 특수화의 단계로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종결 단계는 종결 단계 아니면 이별 단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가 되는 건 가랜드 것도 나오고 또 노턴 것도 나오는데 일반적 소위 집단 발달 단계가 출제되어서 이 세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쌀이 것은 8개나 되니까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냥 노턴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발달 단계 그리고 가랜드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 거기 이제 종료 단계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종료 단계에서 언급되는 문제가 뭐냐면 종료의 원인이 중요해요. 종료의 원인이 아니라 종료 단계의 활동을 가지고 문득 출제가 됩니다. 그 박스에 보면은 종료 단계에서 종료 단계의 활동 나와 있죠. 평가, 불만족스러운 종결의 원인 분석, 종결 통보, 성원들의 준비 원조, 성원들의 종결에 대한 감정 처리 원조, 다른 자원의 클라이언트 의뢰, 변화 노력의 유지, 미래 계획 수립 등이 있는데 특히 뭐 다른 것은 저하고 거기 5번, 6번을 체크해 놓으시면 뭐 다른 것은 어떤 마무리 단계에서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보면 어떤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앓이를 하는 클라이언트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다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분리, 아까 기능주의에서 것처럼 분리를 당연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클라이언트는 그걸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에 대하여 뭔가
굉장히 이별을 어려워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감정 처리도 종결 단계에서 중요한 과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실천 기술론의 영역입니다. 실천 기술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루죠. 교재에서 다루지는 않고 아직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미리 집단사회사업의 유형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사회사업에. 자, 아까 우리가 개별사회사업의 유형은 개별사회사업의 그 이론 모형으로 유형이라고 했죠. 이론 모형에는 진단주의, 기능주의, 심리사회 모형, 문제해결 모형, 위기개입 모형, 행동수정 모형, 과제중심 모형, 생활 모형, 권한 부여 모형 이런 등등 많은 모형들이 개별사회사업의 이론 모형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나마나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도 지역사회 개발 모형, 또 뭐 계획 모형, 사회행동 모형, 또 아니면 웨일과 갬블의 8개의 모형, 뭐 포플의 모형 등등 많은 이론 모형이 제시가 될 거예요. 집단사회사업의 이론 유형도 하나 정리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회적 목표 모형과 치료 모형과 상호 작용 모형이 있습니다. 집단사회사업의 이론 모형이나 집단사회사의 유형에는 사회적 목표 모형, 치료 모형, 상호 작용 모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사회적 목표 모형의 목적은 사회적 목표 모형은 전통적 모형으로 집단 성원들을 모아놓고 뭘 어떻게 하자고? 집단 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자고. 다시 말하자면 집단 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집단사회사업이라 한다 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 모형이에요. 결국에 집단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사회적 정상성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능론으로 본다면 일탈, 탈선,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이 틴틴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모여서 뭔가 정상성 범주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교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사회사업을 집단 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는 것은 사회적 목표 모형이라고 합니다. 능력 향상이 있는 거죠. 능력 향상. 치료 모형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모형으로, 바로 실용주의는 뭐냐면 바로 써먹자는 거예요. 실용주의의 기본 테마는 3가지예요. 실용주의는 현재, 유용성, 가변성 이 3가지거든요. 실용주의, 돈주의에 의해서 체계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철학사전인데 써먹지도 못하는 것은 쓰레기도 못 든다 이 개념이에요. 지금 써먹지도 못하는 것은 쓰레기도 못 든다. 근데 지금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죠. 그 때문에 써먹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되는 것마저도 그것이 지식이, 영원히 지식이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존재 가치를 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사실은 학원은 실용에 있는 거죠. 실용.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모형은 발등에 떨어진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집단사회사업은 치료 모형이라고 합니다. 당면 문제 해결, 보통 뭐 회복이나 또는 뭐 재활.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료 모형이라고 하고 실용주의의 바탕을 둡니다. 그에 비해서 상호작용 모형은 실존주의의 바탕을 둔 인본주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모델이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인본주의 심리학. 그러면 핵심이 어디에 있다? 자기 자신에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이미 우리가 인양에서 배운 것처럼 인간을 어떻게 봐요? 제1심리학 정신분석학처럼 과거에 끌려다니는 과거 결정론, 제2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환경이 주는 대로 변하는 환경결정론, 결정론의 입장에서 끌려다니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을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자율적, 자기조절적, 자기 제어력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20세기를 지배했던 제1, 제2 심리학이라 할 수 있는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 심리학의 결정론적 입장을 전면 배제하기 때문에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자율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목표 모형이나 치료 모형은 목표가 이미 집단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정상 구성원처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불충족, 뭐냐면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타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상호 작용 중에 성원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간다는 점에서 자기중심, 자율적인 성격을 갖는다 해서 실존주의의 바탕을 둔 인본주의적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활동의 목적을, 집단활동의 방법을 집단 성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보통 대기업 같은 게 신입 뭐냐면 연수 연찬에 이렇게 오면은 호텔에다 갖다 놓고 그냥 무작위로 방 배정하죠. 그래서 각 지방에 각 지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남남들이 처음 만나면서 나 고요, 나 김이요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방송 나오죠. 자, 각 호실마다 그 이름 정하시고 각 호실마다 구호도 각자 정하시고,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있으면서 어떠한 숙제를 할 것인가 과제도 각자 정하세요.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구도 정하고 이름도 정하고 우리가 이 3일 동안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과제도 정하고 레포트도 쓰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모델, 그런 집단 활동의 흐름을 상호작용 모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빼놓고 넘어갔습니다만 집단 사회사회도 이론 모형은 있다. 사회적 목표 모형, 치료 모형, 상호작용 모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짧았지만은 자, 또 쉬었다가 이제는 이제 교재 제2교시 제3교과 지역사회 복지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